이 주정뱅이는 또 뭐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저놈을 끌어내지 못할까? 고을 사또의 고함이 만월각의 풍악 소리를 단번에 찢어버렸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기생집 상석까지 기어든 이는 매일 주막에서 술 타령이나 하던 주정뱅이 이선비였지요. 술 맛은 개뿔! 백성들 눈물 섞인 술이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가느냐? 그리고 놀랍게도 화려한 술상을 뒤집어버리고 주정뱅이의 매서운 주먹이 탐욕스러운 최참판의 면상을 사정없이 갈겨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내는 목숨이 몇 개이기에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걸까요? 한낱 취객인 줄 알았던 그가 숨기고 있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조선을 발칵 뒤집어 놓은 주정뱅이의 통쾌한 심판. 그 기막힌 반전의 서막이 지금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여담입니다. 통쾌한 이야기가 5초 뒤 시작됩니다. 반정을 통해 시원함과 감동을 담은 영상이니 재밌으셨으면 좋겠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해는 어느덧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세상은 온통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먼지 폴폴 날리는 장터의 끝자락에서 낡은 갓을 삐딱하게 쓴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지요. 해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웅얼웅얼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는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주정뱅이 떠돌이 선비였답니다. 사내의 이름은 이현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이 고을 근처를 맴돌며 술 타령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품 안에는 임금님이 직접 내려준 은밀한 마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현은 이 고을 사또와 권력가인 최참판이 손을 잡고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을 듣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부러 주정뱅이 행세를 하며 내려온 것이었지요. 술맛 좋고 경치 좋구나. 그런데 내 목을 죽여줄 주막은 어디에 숨어 있는고. 이현은 혀 꼬부라진 소리를 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고을 어귀에 자리 잡은 낡고 소박한 주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장터를 오가는 상인들과 농사일로 지친 농부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마을의 온갖 소식과 비밀이 모여드는 귀한 장소였답니다. 이현은 기분 좋게 웃으며 주막 평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주모, 여기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이랑 따끈한 국밥 한 그릇. 빨리 주시오. 배가 등에 붙어서 말이 안 나오네. 이현의 우렁찬 목소리에 주막 안에서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또 어디서 온 망나니 선비인가 하는 눈초리였지만 이현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눈을 반쯤 감고 취한 척하며 주막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술잔을 주고받는 농부들의 한숨 섞인 소리, 장사꾼들이 주고받는 은밀한 정보들이 이현의 귀로 쏙쏙 들어왔습니다. 이현은 겉으로는 해벌쭉 웃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이 고을의 썩은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계산하고 있었답니다. 주정뱅이 선비라는 가면을 쓰고 백성들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현이 막걸리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쟁반을 든 아리따운 처녀 하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주막집 주인장의 딸이자 이 마을에서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달래였습니다. 달래는 고운 얼굴만큼이나 부지런해서 주막을 찾는 손님들에게 늘 상냥한 인사를 잊지 않았답니다. 손님, 여기 주문하신 국밥 나왔습니다. 날도 추운데 뜨끈할 때 얼른 드셔요. 달래가 내온 국밥 그릇에는 고기가 평소보다 듬뿍 얹어져 있었습니다. 이현은 고마운 마음에 달래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달래는 이현뿐만 아니라 주막 구석에서 떨고 있는 배고픈 아이들이나 힘없는 어르신들에게도 몰래 주먹밥을 챙겨주며 온정을
베풀고 있었지요. 아이고, 우리 예쁜 아가씨가 마음씨도 고우셔라. 이 주정뱅이가 나중에 크게 출세하면 꼭 은혜를 갚으리다. 이연의 농담 섞인 말에 달래는 그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출세는 무슨요? 그저 술 적당히 드시고 몸 챙기시는 게 최고지요. 여기 전도 조금 구웠으니 천천히 드셔요. 달래는 이현이 매일같이 찾아와 술만 마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이현은 달래가 건네준 전을 한 입 빼어 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고운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 탐관오리들의 욕심 때문에 눈물바다가 되었다니 가슴 한 구석이 묵직해지는 기분이었지요. 주막 평상에 앉아 달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현은 그녀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랬답니다. 하지만 달래를 은근슬쩍 희롱하려는 불량한 손님들이 가끔 나타날 때면 이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현은 취한 척 비틀거리며 불량한 손님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이 형님들이 술이 부족하신가 보네. 나랑 한 잔 더 합시다. 응? 이현이 일부러 술상을 엎거나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회방을 놓자 질겁한 불량배들은 욕을 하며 주막을 떠나버렸습니다. 달래는 그런 이현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칠칠치 못한 선비님이라며 핀잔을 주면서도 몰래 따뜻한 찬물을 챙겨주었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주막이라는 공간 안에서 조금씩 가까워지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주막은 하루 일을 마친 백성들의 고단한 숨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현은 오늘도 주막 평상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반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막걸리 사발을 주무르고 있었지요. 그는 일부러 술기운에 취한 척 평상 위에 팔을 괴고 고개를 푹 숙였지만 그의 귀는 마치 굶주린 표범처럼 주방 안팎의 작은 속삭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쫓고 있었답니다. 여보게, 이번 달 사또가 새로 내라고 한 세금 소식 들었나? 세상에 지붕 위에 기와가 몇 장인지까지 세어서 돈을 내라니 이게 정녕 사람이 할 짓인가? 옆자리에서 흙먼지 묻은 손으로 국밥을 뜨던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도 마시오. 우리 집은 늙은 소 한 마리 있는 것도 재산이라고 세금을 물려가더니 이제는 길가에 핀 들풀이라도 뜯어먹으려면 돈을 내야 할 판이오. 그 옆에 앉은 장터상인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분노에 찬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최참판내 불안당들은 또 어떻고 장터에 자리를 가려면 목숨값을 내놓으라며 사흘이 멀다 하고 몽둥이를 휘두르니 무서워서 장사를 하겠나. 어제는 나물 팔러 나온 할머니 보찜까지 다 짓밟아 놨다네. 이현은 감은 눈 뒤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또는 나라의 법을 비웃으며 제멋대로 세금을 만들어 백성들의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었고 최참판은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불안당들을 사냥개처럼 풀어 장터를 피눈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이현은 당장이라도 마패를 내던지며 그놈들의 목덜미를 가로채고 싶었지만 더 큰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 이빨을 사려 물고 참아냈답니다. 그는 일부러 코를 크게 골며 잠꼬대를 늘어놓았고 사람들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한 선비라 생각하며 더욱 서러운 속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이현은 이 주막이 단순한 술집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모여드는 가장 처절한 통곡의 장소임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주막의 탄식은 깊어갔고 이현의 가슴 속에는 고울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서슬, 퍼런 결의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이현은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참으로 묘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장터 귀퉁이에서 늘어진 낮잠을 자고 저녁이면
주막에서 껄껄대며 너털웃음을 터뜨리니 처음엔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친동생이나 아들처럼 여기며 이선비라 부르게 되었지요. 어이, 이선비, 맨날 술만 마시지 말고 이 늙은이 나물짐이나 좀 들어줘 보게. 채소전을 펴는 아주머니가 이현을 보며 정겨운 핀잔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우리 누님, 이 동생이 술은 마셨어도 힘은 장사 아닙니까? 자, 이쪽으로 옮겨드리면 됩니까? 이현은 넉살 좋게 대답하며 아주머니의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올려 정갈하게 놓아주기도 하고, 다리가 불편해 고생하는 할아버지의 말벗이 되어 서러운 옛 이야기를 밤새 들어주기도 했답니다. 그는 시장통 사람들과 형님, 아우하며 신분과 격식을 다 내려놓고 어울렸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던지는 흙장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며 개구쟁이처럼 골목을 뛰어다니기도 했고, 관아에 끌려가 매를 맞고 돌아온 청년의 등물을 쳐주며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이선비가 비록 허랑방탕한 주정뱅이이긴 해도 사람 냄새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진한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이현이 백성들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들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답니다.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고 누가 진짜 백성들을 울리는 악귀인지 그들의 눈높이에서 정확히 가려내기 위한 치밀한 과정이었지요. 이선비, 자네같이 귀가 밝고 마음 넓은 사람이 한양에서 높은 벼슬이라도 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숨 좀 쉬고 살았을 텐데. 대장간 김씨가 쇳물을 닦으며 건네는 묵직한 진심에 이현은 그저 빙글의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이현은 마을 사람들의 투박한 손길과 진심 어린 응원을 받으며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이들이 누구인지 가슴 뼈 깊숙이 새겼습니다. 이제 주정뱅이 이선비는 이 마을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주막의 하루는 동이 트기도 전부터 달래의 부지런한 발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달래는 갓 지은 보리밥을 한 바구니 가득 담아 주방 구석으로 향했답니다. 주모인 어머니의 눈길을 피해 달래가 정성껏 만드는 것은 시장기를 이기지 못한 이웃들을 위한 주먹밥이었지요. 달래는 주먹밥 속에 짭조름한 장아찌를 넉넉히 넣고 겉에는 고소한 깨소금을 아낌없이 뿌려 동글동글하게 빚어냈습니다. 그녀는 이 주먹밥들을 보자기 속에 정성스레 싸서 주막 뒷문 곁에 놓아두거나 장터 모퉁이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이거 얼른 먹고 기운 내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달래는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의 때 묻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어주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으로 끼니를 거르기 일수인 동네 어르신들이 주막 앞을 지날 때면 달래는 일부러 숭늉한 대접을 내오며 그 속에 몰래 주먹밥 한 덩이를 숨겨드렸지요.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히면 달래는 오히려 자기 손이 부끄럽다는 듯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일로 도망치듯 몸을 옮겼습니다. 평상에 엎드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현은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또와 최참판 같은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빼앗아 가는데 이 어린 처녀는 자신의 작은 정성을 쪼개어 세상을 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달래의 손길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밥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내미는 구원의 손길과도 같았답니다. 이현은 달래의 고운 심성을 보며 이토록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더 이상 울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주막 마당에서 달래가 남몰래 베푸는 따뜻한 온정은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등불이었답니다. 평화롭던 주막에 갑자기 험악한 그림자가 들이운 것은 어느 장날 오후였습니다. 최참판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며 자릿세를 뜯어내던 불안당 무리가 거드름을 피우며 주막 안으로 들이닥쳤지요. 그들은 애꿎은 밥상을 발로 차고 주모에게 소리를 지르더니 급기야 술을 나르던 달래의 소매를 붙잡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허, 이 주막에는 술맛보다 계집이 더 좋다더니 소문대로구나. 오늘 우리랑 같이 조용히 나가서 한 잔 더 하지 않겠느냐? 불안당 우두머리의 더러운 손이 달래의 얼굴에 닿으려 하자 달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있던 그때 구석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이현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이고, 술기운이 돌아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구나. 걔 누구냐? 거기 있는 건 기둥이냐 사람이냐? 이현은 눈을 개슴츠레 뜨고 갈치자로 비틀거리며 불안당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술병을 들고 휘청거리다가 불안당 우두머리의 발등을 묵직하게 밟아버렸지요. 아, 이 미친 주정뱅이가 내 발을 죽이려 하는구나. 우두머리가 비명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이현은 신기하게도 취해서 넘어지는 척하며 그 주먹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비틀거리며 다른 놈의 옆구리에 머리를 들이받기도 하고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며 놈들의 중심을 사정없이 무너뜨렸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술 취한 망나니의 몸개그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현은 정교한 무예를 취권처럼 사용하여 불안당들의 급소만 쏙쏙 건드리고 있었지요. 어이구, 형님들, 왜 자꾸 넘어지십니까? 술은 내가 마셨는데 형님들이 춤을 추시네. 이현이 해맑게 웃으며 놈들의 다리를 걸고 엉덩이를 걷어차자 주막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독이 바짝 오른 불안당들이 칼을 뽑으려 했으나 이현이 일부러 쏟은 미끄러운 국물에 미끄러져 자기들끼리 엉겨붙고 말았지요. 결국 엉망진창이 된 불안당들은 재수 없는 주정뱅이 놈이라며 욕설을 퍼붓고는 도망치듯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달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이현은 다시 평상에 엎드려 드르렁 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든 척했답니다. 주막 사람들은 그저 운이 좋았다며 웃어 넘겼지만 달래만은 이선비의 묘한 눈빛에서 알 수 없는 든든함을 느끼며 고개를 갸웃거렸답니다. 고을 관아의 대문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 지옥의 입구와도 같았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또는 나라의 법도는 안중에도 없는지 제 배를 채우기 위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이한 세금들을 매일같이 쏟아냈답니다. 여봐라, 오늘부터 이 고을의 모든 집은 지붕에 얹힌 기와 한 장마다 돈을 내야 한다. 기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자라는 뜻이니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기와세를 내도록 하라. 사또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포졸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처럼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집집마다 기와 숫자를 세었고 돈이 없다는 노인의 멱살을 잡아 마당으로 내팽개쳤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땀을 식히면 나무 그늘 값을 내야 했고 조상님 묘소의 성묘를 가려 해도 땅을 밟는 통행세가 없으면 길을 막아섰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닭이 알을 낳아도 그 알 하나에 세금을 붙였으니 백성들은 이제 숨을 쉬는 것조차 돈이 드는 세상이라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습니다. 사또는 빼앗은 돈으로 매일 밤 기생들을 불러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잔치를 벌였지만 정작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 서로의 휑한 눈자위만 바라보며 한숨을 쉴 뿐이었지요. 이현은 주막 평상에 비스듬히 누워 관아 쪽에서 들려오는 저 비릿한 웃음소리와 백성들의 가냘픈 비명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번쩍이는 비단 관복 속에 감춰진 사또의 추악한 탐욕이 이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들불을 일으켰답니다. 법이라는 것은 본래 힘없는 자를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거늘. 이 고을에서는 법이 백성의 목을 옥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저 높은 담장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잔치를 반드시 끝내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피 끓는 맹세를 다짐했습니다. 주막 구석에서 막걸리 사발을 만지작거리던 이현의 귀에 옆자리에 앉은 농부들의 찢어지는 듯한 대화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평소에는 허허실실 웃으며 주정만 일삼던 이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의 눈매가 마치 밤눈 밝은 호랑이처럼 매섭게 빛났답니다. 자네 들었나? 기어이 이간의 딸년이 기생집으로 끌려갔다네. 흉년의 세금을 못 내서 몸으로 때우겠다는데 그 어린 것이 무슨 죄라고 그런 험한 곳으로 가야 한단 말인가. 말도 마세. 김간에는 더 비참하네. 장터 자릿세 몇 푼 못 냈다고 주최. 참판내 불안당들이 들이닥쳐서 노모가 보는 앞에서 김가를 반신불수로 만들어놨어. 이제 그 집구석은 어린 자식들이랑 누가 먹여 살릴고. 농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현의 심장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고 쓰렸습니다. 이간의 딸은 사또의 술상을 빛낼 장식품으로 꽃다운 나이에 억지로 팔려갔고 김간의 가장은 억울한 자릿세 때문에 평생 누워 지내야 할 처지가 된 것이지요. 이현은 사발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손가락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분노를 참아냈습니다. 최참판은 사또와 한통속이 되어 고을의 상권을 장악하고 제 말을 듣지 않는 상인들에게는 가차없이 몽둥이질을 일삼으며 공포를 심어주고 있었답니다. 백성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관아와 지역의 유지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고기를 뜯어먹는 악귀가 되어버린 현실에 이현은 치밀어 오르는 울화를 사겨야 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마패를 꺼내 관아를 뒤엎고 싶었지만 더 큰 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해 술상 위에 엎드려 잠든 척하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지요. 그의 도포 자락 밑으로 꽉 쥐어진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은 곧 들이닥칠 폭풍우의 전조와도 같았습니다. 고을의 밤은 깊어만다고 이간애와 김간의 집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곡소리는 차가운 달빛을 타고 주막 마당까지 처량하게 번져나갔답니다. 장이 서는 날의 활기가 채 가시기도 전 평화롭던 주막. 마당의 먼지를 풀풀 일으키며 예사롭지 않은 무리가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이 고을의 그림자 권력이라 불리는 최참판의 신복, 집사와 그를 따르는 불안당 일행이었지요. 집사는 화려한 비단옷을 거칠게 휘날리며 주막 한복판 평상을 차지하고 앉더니 신고 있던 진흙 묻은 장화를 그대로 음식상 위에 올리며 거드름을 피웠답니다. 주모, 눈이 멀었느냐? 이 동네 최고 어른인 최참판댁 집사님이 오셨는데 어찌 이리 조용한 게야? 당장 제일 비싼 술과 고기를 내오지 못할까? 집사의 고함에 국밥을 들던 백성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자리를 피하기 바빴습니다. 집사는 피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을 벌레 보듯 가소롭게 쳐다보며 옆자리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노인의 술상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기까지 했지요. 어디 감히 천한 것들이 내 근처에서 밥구멍을 벌리느냐. 당장 사라지지 못할까.
노인이 덜덜 떨며 쏟아진 국밥을 수습하려 하자 집사의 부하들은 오히려 낄낄거리며 노인의 지팡이를 저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달래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술상을 내오자 집사는 달래의 턱 끝을 만지작거리며 비릿하고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지요. 허허, 소문대로 주막집 딸년이 아주 곱구나. 조만간 우리 참판 어른께서 너를 부르실지 모르니 오늘부터 세수나 깨끗이 하고 마음 준비 단단히 하고 있거라. 집사의 아나무인 격인 행동에 주막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고 달래의 눈가에는 억울함과 수치심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구석에서 술잔을 만지작거리던 이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주인 없는 개가 주인의 권세를 믿고 이토록 미쳐 날뛰는 꼴을 보니 이 고을의 기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지요. 이현은 다시 주정뱅이 표정으로 돌아가 헛기침을 하며 집사 일행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 오만한 집사의 품속에 이 고을 백성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탄 하나의 열쇠가 숨겨져 있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랍니다. 사방에 어둠이 깔리고 밤이 깊어지자 주막은 집사 일행이 벌이는 흥청망청한 술판으로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집사는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부하들과 함께 사또와 최참판의 권력을 자랑하며 연신 독한 술을 들이켰지요. 내일이면 장터 상인들에게서 거둬들인 상납금을 사또께 바쳐야 하니 오늘 밤은 화끈하게 즐겨보자고. 취기가 잔뜩 오른 집사가 제 가슴팍을 툭툭 치며 자랑스럽게 내뱉은 말에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이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품 안에 백성들의 고혈을 짠 비리 장부가 들어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이현은 주모와 달래가 뒷수습을 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품 속에서 미리 준비해둔 하얀 가루약을 소리 없이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술이 떡이 된 척 비틀거리며 집사 일행이 앉은 술상 근처로 다가갔답니다. 아이고, 나리들, 저 같은 뜨내기한테도 술 한 잔만 적선해 주쇼. 이 술 향기가 사람을 미치게 하네. 이현이 해롱대며 술상을 짚고 넘어지는 척하는 찰나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하얀 가루가 집사의 술독 속으로 먼지처럼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집사는 이 더러운 주정뱅이 놈이 어딜 끼어드느냐 며 이현을 발로 밀쳐냈고 기분 좋게 그 술을 다시 연거푸 들이켰지요. 일각도 지나지 않아 큰 소리치던 집사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이내 털썩 소리를 내며 평상 위에 고꾸라졌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부하들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답니다. 주막 주변이 죽은 듯 고요해지자 조금 전까지 비틀거리던 이현의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이현은 주변을 날카롭게 살핀 뒤 바람처럼 빠르게 집사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길은 정교하고도 신속했지요. 집사의 품속 깊숙이 손을 집어넣자 묵직한 가죽 주머니와 함께 종이 뭉치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이현은 그것을 품에 안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제 이 고을의 검은 진실이 만천하에 밝혀질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사 일행을 깊은 잠에 빠뜨린 이현은 주막 뒤편 우거진 숲속으로 몸을 날려 달빛조차 들지 않는 바위 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품 속에서 꺼낸 장부는 손때가 묻어 꾀죄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고을 전체의 운명을 짓누를 만큼 무거웠답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사또와 최참판이 서로 형님 아우하며 백성들의 고혈을 어떻게 나누어 가졌는지, 그 추악하고도 비릿한 기록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나라법에도 없는 기와세와 그늘새로 거둔 엽전들이 어느 날짜에 사또의 비밀 창고로 들어갔고, 어느 시점에 최참판의 곳간으로 옮겨졌는지 그 흐름이 뱀의 꼬리처럼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답니다. 특히 이간의 딸을 강제로 기생집에 넘기고 받은 뒷돈과 김간의 가장을 불수로 만들면서까지 뺏어낸 자릿세의 장부 내역을 확인한 이현의 눈에선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백성들은 자식을 팔아끼니를 때우는데 너희는 그 피눈물을 술잔에 담아 마셨단 말이냐? 이현은 장부의 글자 하나하나를 심장에 새기듯 훑어내렸습니다. 이 장부야말로 사또의 관직을 단칼에 베고 최참판의 오만한 권력을 뿌리째 뽑아버릴 정의의 증거이자 심판의 칼날이었지요. 이현은 장부를 다시 기름종이에 겹겹이 싸서 가슴팍 가장 깊숙한 곳에 갈무리했습니다. 장부가 닿은 가슴께가 백성들의 한으로 뜨겁게 달궈지는 것 같아 이현은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단죄뿐이었습니다. 이현은 새벽 서리가 채 내리기도 전에 어둠을 방패 사마 바람보다 빠른 걸음으로 한양을 향해 소리 없이 몸을 날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보울의 아침을 깨우는 까치 소리와 함께 주막 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국밥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달래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평상을 닦으며 연신 대문 쪽을 힐끗거렸지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해가 중천에 떴지만 매일 아침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 주시오. 이라며 주막이 떠나가라 호통치던 그 걸걸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어머나, 오늘따라 이 선비님이 왜 저렇게 안 보일까? 맨날 문 열기도 전에 나타나서 속을 썩이더니 안 보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네. 주모가 행주지를 멈추고 멍하니 텅 빈 평상 구석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아쉬움을 뱉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서 국밥을 뜨던 대장간 김씨도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러게 말이오. 그 주정뱅이 선비가 비록 행색은 남루해도 우리 같은 백성들 가려운데 긁어주는 데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어디로 훌쩍 떠난 건 아닌가 모르겠구먼. 달래는 아무 말 없이 국밥 그릇만 닦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이현이 즐겨 앉아 헛소리를 늘어놓던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언제나 허허실실 웃으며 짓궂은 농담을 던지다가도 불안당들이 나타나면 묘하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그 선비였지요.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진 그가 야속하기도 했지만 혹시나 밤새 험한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달래의 가슴 한 구석은 뻥 뚫린 듯 시린 바람이 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이 선비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너털웃음과 따뜻한 정이 이 고단한 고을에서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그가 사라지고 나서야 다들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그 주정뱅이 선비가 지금 이 고울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 목숨을 걸고 한양 천리길을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막 평상 위에는 주인 잃은 빈 사발만 덩그러니 놓인 채 이연의 빈자리는 마을 사람들의 애틋한 그리움으로
묵직하게 채워지고 있었답니다. 이현은 며칠 밤낮을 쉼 없이 달려 마침내 한양 도성의 골문 앞에 닿았습니다. 말의 입에서 단내가 나고 도포 자락이 먼지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나 이현의 눈빛만은 살아있는 횃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그는 곧장 임금님이 계신 편전으로 들어서며 품 안에서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비리 장부를 공손히 들어 올렸답니다. 전하, 삼남의 한 고을이 탐관오리들의 끝없는 욕심에 젖어 백성들이 제 자식까지 파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여기 그 추악한 진실이 담긴 장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임금님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노여움에 손을 부르르 떨었고 마침내 탁자를 꽝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며 추상 같은 호령을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단 말이냐. 백성을 지켜야 할 자들이 오히려 백성의 고혈을 빨아 잔치를 벌이다니.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와 다를 바 없다. 임금님의 서슬퍼런명에 따라 한양에서 가장 용맹한 정예 관군과 호위대가 소리 없이 조직되었답니다. 이현은 군사들에게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이동할 것을 당부하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검은 저 탐관오리들의 목을 겨냥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는 데 있어야 한다. 고을에 닿을 때까지 숨소리조차 숲에 묻어라. 이현의 목소리에는 이제 주정뱅이 선비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암행어사의 장엄한 위엄만이 가득했지요. 관군을 이끌고 다시 고을을 향해 달려가는 이현의 가슴 속 마패는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뜨거운 심장 소리와 함께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답니다. 이현과 수백 명의 관군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밤 산길을 타고 마침내 고을 어기 숲속 깊숙한 곳에 짐을 풀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울창한 숲은 군사들의 검은 그림자를 완벽하게 가려주었고 숲속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폭풍이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과도 같았지요. 이현은 지도를 펼쳐놓고 소리 죽여 군관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답니다. 내일 밤까지 이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 새 소리 하나,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의 기척을 숨겨야 한다. 군사들은 이현의 비장한 명령에 따라 무기를 정비하며 어둠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이현은 그들에게 고을 사또의 관아와 최참판의 집, 그리고 기생집 만월각의 출입로를 철저히 감시하여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고 엄중히 명했지요. 우리의 인내가 길수록 백성들의 고통은 짧아질 것이다. 내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너희의 검나를 차가운 인내 속에 가두어 두어라. 모든 지시를 마친 이현은 다시 낡은 갓을 깊이 눌러쓰고 헤어진 누더기 도포를 걸쳐 입었습니다. 그는 잠복 중인 군사들을 뒤로하고 홀로 어둠을 뚫고 익숙한 주막 거리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주막의 등불이 평소보다 더 처량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이현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의 방망이 질쳤지요. 백성들이 당한 그간의 서름을 피로 갚아줄 시간이 머지않았음을 느끼며 이현은 차가운 새벽 서리를 맞으며 다시 이 선비가 되어 고을 안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었답니다. 주정뱅이의 가면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정의의 칼날이 이제 고을의 썩은 어둠을 갈기갈기 찢어발길 준비를 모두 마친 셈이었지요. 이현이 한양을 다녀오는 사이 고을 관아에서는 백성들의 피눈물을 자양분 삼아 더욱 추악한 음모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고을의 실세인 최참판에게 더 큰 아첨을 떨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사또는 평소 술자리에서 최참판이 주막집, 딸 달래의 미모를 탐내는 눈치였음을 떠올리고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지요. 허허, 최참판 어른께서 좋아하실 만한 아주 특별한 진상품을 준비해야겠구나. 그 주막집 계집이라면 참판 어른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고도 남음이 있지. 사또는 나라시를 돌봐야 할 머리로 오직 권력에 빌붙을 궁리만 하며 달래를 제물로 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평소 달래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어온 온정이나 홀로 주막을 지키는 주모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답니다. 사또는 부하들을 불러 모아 은밀하고도 강압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밤 최참판 어른과 기생집 만월각에서 큰 연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그 주막집 계집을 반드시 데려오너라. 수청을 들게 해서 참판 어른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이야. 포졸들은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무기를 챙겼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꽃다운 처녀의 인생 하나 망가뜨리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잔인한 인간이었지요. 사또의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비릿한 웃음소리는 달빛조차 질겁하게 만들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막의 평화 위에는 이미 죽음 같은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답니다. 권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또의 이 비겁한 선택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임을 그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해질녘 장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머물던 주막에 갑자기 거친 발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평상을 뒤엎고 손님들을 몽둥이로 위협하며 주막 안을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답니다. 주막집 계집 달래는 어디 있느냐? 사또 나리의 명이 계셨으니 지금 당장 관하로 동행해야겠다. 포졸들의 서슬퍼런 고함에 주모는 달래의 앞을 가로막으며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리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달래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제발 우리 모녀를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포졸들은 주모의 간곡한 부탁을 거칠게 발로 차버리며 부엌 구석에 숨어있던 달래를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달래는 겁에 질려 눈물을 쏟으면서도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포졸들의 억센 손길은 달래의 가녀린 팔목을 멍들게 할 정도로 무자비했지요. 어머니,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싫어요. 저는 안 갈 거예요. 달래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장터 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구경하던 백성들은 포졸들의 칼날이 두려워 그저 고개를 숙이고 피눈물을 삼킬 뿐이었답니다. 주모는 흙바닥을 뒹굴며 달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으나 포졸의 발길질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주막은 산산조각이 났고 고을의 소중한 꽃이었던 달래는 거친 밧줄에 묶인 채 사또의 유흥을 위한 제물로 끌려갔습니다. 텅 빈 주막 마당에는 주모의 찢어진 치맛자락과 깨진 술독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아 이 고을의 무너진 법도와 백성들의 한을 대변하고 있었지요. 이토록 참혹한 광경을 지켜본 밤하늘의 달은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주막은 이제 주인 잃은 곡소리만이 바람을 타고 처량하게 번져나갔답니다. 폭풍처럼 몰아친 탐관오리들의 횡포는 한 가정을 완벽하게 파괴했고 이 모든 것을 뒤늦게 마주할 이연의 분노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되어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현은 관군들과의 마지막 약속을 뒤로하고 그리웠던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입가에는 평소처럼 허허실실 웃음을 띄우고 달래야, 이선비 왔다 하고 소리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주막 근처에 다다르자마자 이현의 발걸음은 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주막의 대문은 처참하게 부서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마당에는 깨진 술독 조각들과 짓밟힌 채소들이 흩어져 마치 전쟁터 같은 모습이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주모, 달래야. 이현은 황급히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주모가 겨우 몸을 일으켜 흙바닥에 앉아 목 놓아 울고 있었답니다. 이선비님, 아이고, 이선비님, 우리 달래를 좀 살려주세요. 나쁜 포졸들이 짐승처럼 들이닥쳐서 우리 달래를 끌고 갔답니다. 주모는 이현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피눈물을 쏟으며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또가 최참판에게 아부하기 위해 달래를 기생집 만월각으로 끌고 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현의 눈빛은 평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고 꽉 쥔 주먹은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떨리고 있었지요. 사또와 최참판, 기어이 내 놈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했구나. 이현의 목소리는 낮고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고을 전체를 뒤흔들 만큼 매서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현은 쓰러진 주모를 부축해 안으로 들인 뒤 가슴 속에 숨겨왔던 마패를 한 번 더 어루만지며 서늘하게 말했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 오늘 밤 목숨을 걸고 달래를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주정뱅이 선비, 이선비는 이제 죽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만월각으로 향하는 그의 등 뒤로는 오직 악을 심판하러 가는 암행어사의 차가운 그림자만이 길게 들이오고 있었죠. 고을에서 가장 화려한 기생집인 만월각에서는 백성들의 곡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넓고 화려한 방의 상석에는 최참판이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아부 섞인 웃음을 흘리는 사또가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참판 어른, 어떻습니까? 제가 특별히 데려온 아이가 마음에 드시는지요? 사또의 비열한 말에 최참판은 음흉한 눈빛으로 제 옆에 앉아있는 달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달래는 곱게 단장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답니다. 최참판의 거친 손이 달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끈적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허허, 과연 소문대로 고운 아이로구나. 자, 겁먹지 말고 이 늙은이의 술잔을 한번 채워보거라. 달래는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억지로 술병을 들었습니다. 술병을 든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맑은 술물이 잔을 벗어나 상 위로 뚝뚝 떨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 천한 것이 감히 참판 어른의 옷을 더럽히다니. 당장 똑바로 하지 못할까. 사또가 버럭 고함을 치자 달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나리,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저 어머니와 주막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제발 집으로 보내주세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최참판의 비릿한 웃음과 사또의 냉소뿐이었답니다. 탐욕의 눈이 먼 권력자들에게 달래는 그저 흥을 돋우는 소모품에 불과했지요. 달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자신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에 눈을 감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월강 마당 쪽에서 시끄러운 소동과 함께 누군가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그 순간 달래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그 목소리가 추악한 연회장을 찍고 울려 퍼지고 있었답니다.
만월각의 담벼락을 넘어 들려오는 흥청망청한 풍악 소리는 고을 백성들의 마른 기침 소리를 비웃는 듯했습니다. 이현은 해진갓을 깊게 눌러쓰고 일부러 고약한 술 냄새를 풍기며 만월각의 대문을 거칠게 발로 찼답니다. 아이고, 이 좋은 술판에 왜 나만 쏙 뺐소? 나도 한 자리 끼워줘야 공평하지 않겠소. 소란을 피우며 난입한 이현의 모습에 기생들과 하인들이 혼비백산하여 길을 막았지만 이현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그들을 가볍게 밀쳐내고 달래가 갇힌 방으로 번개같이 들이닥쳤습니다. 방문을 획 열어 젖힌 이현의 눈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달래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쥔 최참판의 더러운 손이 들어왔지요. 그 순간 이현의 가슴 속에서 억눌러왔던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폭발했습니다. 이놈은 또 뭐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주정뱅이 놈이 발을 들이느냐? 당장 저놈을 끌어내지 못할까? 사또가 버럭 고함을 치며 일어났지만 이현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가 앞에 놓인 술상을 발로 차서 뒤엎어 버렸답니다. 산의 진미가 사방으로 튀고 값비싼 술병이 깨지며 방 안은 순식간에 비명 섞인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술 맛은 개뿔, 백성들 피눈물 섞인 술이 내 놈들은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가느냐. 이현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더니 당황해하는 최참판의 멱살을 움켜쥐고 평소 백성들을 때리던 그 몽둥이질보다 더 매서운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최참판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옆에서 어리 빠져있던 사또의 뺨 위로도 이현의 단단한 주먹이 사정없이 꽂혔지요. 달래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광경에 입을 막고 이현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이 그저 허랑방탕한 주정뱅이인 줄 알았던 이 선비였다는 사실에 달래의 눈에선 그간의 설움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이현은 떨고 있는 달래를 향해 눈으로 걱정 말거라 하는 묵직한 신호를 보냈고 그 눈빛 하나의 달래는 지옥 같은 방 안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답니다. 저 주정뱅이 놈이 감히 참판 어른을 몰라보고 매질을 해.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방금 전까지 이현의 매서운 주먹에 바닥을 뒹굴던 사또가 수십 명의 호위대가 방을 겹겹이 에워싸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사또는 터진 입술에서 흐르는 피를 소매로 닦아내며 섬뜩한 광기가 서린 눈으로 이현을 노려보았답니다. 최참판 역시 호위대원들의 등 뒤에 숨어 거드름을 피우며 이현을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주정뱅이 놈이 제법 매운 주먹을 가졌기에 무슨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니 고작 칼침 몇 번에 죽어나갈 듯 애기 선비였느냐. 무엇들 하느냐. 저 미친 놈을 당장 베어버리고 시체는 산에 던져 짐승밥으로 줘버려라. 최참판의 살벌한 명령에 호위대원들은 일제히 기합을 내지르며 칼끝을 이현의 목전까지 들이밀었습니다. 달래는 자신을 지켜주던 이현이 칼날에 둘러싸이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이현은 오히려 태산 같은 위엄을 유지한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나를 베라. 너희가 감히 누구를 베겠다는 것이냐. 내 오늘 너희의 그 오만한 목을 쳐서 이 고을의 썩은 어둠을 씻어낼 것이다. 이현의 호령의 사또는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주정뱅이 놈이 죽기 전이라. 헛것이 보이는 모양이로구나. 여봐라. 단칼에 저놈의 숨통을 끊어버려라. 수십 자루의 칼날이 이현의 심장을 향해 좁혀오는 일촉즉발의 위기였지만 이현의 눈빛은 마치 심판의 날을 앞둔 사신처럼 고요하고도 매섭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만월각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아 호위대원들이 이현을 내리치려던 찰나
갑자기 담장 너머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폭풍처럼 밀려드는 관군들의 외침의 사또와 최참판은 순간 귀를 의심하며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 깊은 밤에 웬 출두 소리냐? 이 고을에 암행어사가 올 리가 없는데. 사또는 자신들을 잡으러 온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근처 고을에 어사가 뜬 모양이라며 당황하여 주변을 두리번거렸답니다. 최참판의 호위대원들도 갑작스러운 관군의 난입에 갈팡질팡하며 칼을 든 손을 바르르 떨기 시작했지요. 어디냐? 어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최참판이 비명을 지르며 밖을 내다보려 할 때 방 한가운데 서 있던 이현이 마침내 누더기 도포 자락 안에서 은빛으로 번뜩이는 마패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죄인들은 보아라. 내가 바로 왕명을 받들고 내려온 암행어사 이현이다. 나는 왕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썩은 뿌리를 뽑고 백성의 피눈물을 닦으러 왔노라. 죄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정의의 심판을 받으라.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마패가 눈앞에 나타나자 사또와 최참판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입을 벌린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금까지 이현을 죽이라며 고함을 치던 사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최참판은 비명을 지르며 상 뒤로 자빠졌지요. 아, 암행어사라니. 저 주정뱅이가 어사 날이었단 말인가.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탐관오리들은 마디마디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호위대원들도 마패의 위험 앞에 혼비백산하여 칼을 바닥에 내던지고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답니다. 주정뱅이 취객인 줄로만 알았던 이현의 위험 넘치는 정체 앞에 악당들은 경악과 절망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군들이 번개처럼 방 안으로 난입해 죄인들의 결박을 시작했고 이현의 등 뒤에서 숨죽여 울던 달래는 이 늠름한 모습에 입을 막고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지요. 이현의 호령한 마디에 고을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던 검은 안개가 순식간에 흩어지는 듯한 참으로 장엄한 광경이었답니다. 그는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달래의 차가운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으며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아도 된다는 따뜻하고도 강인한 눈빛을 건넸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을 관아 마당에는 해가 뜨기도 전부터 수많은 백성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숨을 죽이고 이현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랏줄에 꽁꽁 묶인 사또와 최참판, 그리고 그들의 발치에서 벌벌 떠는 불안당들이 줄줄이 무릎을 꿇은 채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현은 정갈한 어사복을 갖춰 입고 호령하는 상석에 앉아 한양에서부터 소중히 품어온 비리 장부와 집사에게서 훔쳐낸 비밀 문서를 천천히 펼쳤답니다. 죄인 사도는 들어라. 너는 임금님이 하사하신 권력을 사사로운 욕심으로 물들여 기와 세와 통행세라는 해괴한 법으로 백성들의 밥상을 걷어차고 그 돈을 최참판과 나누어 유흥에 탕진했다. 이현의 낭랑하면서도 칼날처럼 서슬퍼런 목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어온 고을에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참았던 통곡과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현은 이간의 딸을 팔아넘긴 내역과 김간의 가장을 불수로 만들며 빼서는 자릿세의 장부 기록을 하나하나 낱낱이 읽어 내려갔지요. 최참판 너 또한 사도와 한 통속이 되어 장터를 피눈물로 물들였으니 내 놈들의 죄는 죽음으로도 다 씻지 못할 것이며 대대손손 그 악명을 남길 것이다. 이현은 그 자리에서 사도의 관직을 영원히 박탈하고
최참판의 가산을 몽땅 몰수하여 억울한 백성들에게 고루 돌려주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개처럼 질질 끌려가는 죄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백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만세를 부르며 정의가 살아있음을 하늘에 고했답니다. 이현은 단순히 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처받은 이들을 일일이 불러 억울하게 빼앗겼던 재산을 손수 찾아주는 세심한 배려까지 잊지 않았지요. 심판을 마친 이현의 눈에는 비로소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연민과 따뜻한 정이 다시금 서리기 시작했답니다. 고울을 짓누르던 무거운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온 산천에 메아리치는 참으로 통쾌하고도 의로운 심판의 아침이었답니다. 사또와 최참판에게 내린 심판이 끝나고 고을에는 모처럼 평화로운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관아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어사 복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이현의 위엄 넘치는 모습 앞에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머뭇거렸답니다. 그저 멀찍이 떨어져 고개를 숙이고 얼굴조차 들지 못한 채 혹여나 자신들이 그동안 주정뱅이 대하듯 했던 무례함이 죄가 되어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침묵만 지키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엄숙하게 상석에 앉아있던 이현이 갑자기 껄껄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들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답니다. 아이고, 김할아버님, 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며 이 못난 아우 얼굴이 그새 무서워지기라도 한 것입니까? 라며 당황하여 손을 떨고 있는 대장간 김씨에게도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맞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누님, 제발 고개를 드십시오. 저 한양 간다 말 한마디 없이 떠났던 그 주정뱅이 이선비가 맞습니다. 옷만 번지르르하게 갈아입었지. 제 마음은 여전히 막걸리 한 사발에 행복해하던 그놈 그대로랍니다. 이현이 일일이 다가가 시장 상인들의 어깨를 다독이고 어린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장난을 걸자 그제야 백성들의 얼굴에는 긴장이 풀리고 봄꽃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암행어사라 부르며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그저 예전처럼 이선비라 불러달라며 넉살을 부려 꽁꽁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지요. 이현은 권위의 높은 벽을 허물고 백성들의 낮은 눈높이에서 그들의 못다 한 사연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 못된 놈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앓이가 심하셨습니까? 이제는 세금 걱정 없이 자릿세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장사하고 농사 지으십시오. 법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이지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이현의 손을 맞잡으며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혔고 고울은 비로소 진정한 주인을 만난 듯 기분 좋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권력의 힘으로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듬는 이현의 모습은 그 어떤 황금 마패의 빛보다 더 눈부시고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어 주막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리고 고울이 생긴 이래 가장 크고 성대한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이현은 어사봉급을 털어 고울 사람 모두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을 대접하겠다며 큰 소리를 쳤고 주모와 달래는 기쁜 마음으로 가마솥 가득 고기를 삶고 노릇노릇 전을 부쳤답니다. 자, 오늘 밤은 내가 한턱 단단히 쏘는 날이니 모두들 배불리 드시고 마음껏 웃으십시오. 국밥 한 그릇에 그동안의 걱정 다 말아 드시고 내일부터는 웃는 얼굴로 삽시다. 이현의 유쾌하고 우렁찬 외침의 주막은 백성들의 만세 소리와 풍악 소리로 떠나갈 듯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달래는 정성껏 말아 올린 국밥 그릇을
이현의 앞에 놓으며 수줍은 듯하면서도 깊은 사랑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달래의 눈에는 이제 공포 대신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었답니다. 이현은 달래의 고운 손을 살며시 잡고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나직하고도 단단하게 고백했습니다. 달래야, 내가 정처 없이 주정뱅이로 떠돌 때 내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준 것은 너의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세상에서 가장 고운 내 심성이었다. 이제 어사가 아닌 너를 평생 지켜줄 든든한 서방으로 내 곁에 영원히 머물고 싶구나. 달래는 얼굴이 발그레해지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를 지켜보던 주모와 마을 사람들은 손바닥이 터져라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답니다. 이선비님, 아니 어사나리, 우리 달래랑 100년해로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외침 속에 주막마당에는 기쁨의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습니다. 달빛은 주막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고단했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꽃씨가 심어지는 참으로 눈물겹고도 행복한 밤이었지요.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의로운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옛 이야기의 가르침처럼 삼남대로의 작은 주막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환한 대미를 장식했답니다. 이현과 달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백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을 일구어 나가는 고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온 나라로 퍼져나가 백성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가장 찬란한 전설로 남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암행어사 이현의 통쾌한 심판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영상을 준비하며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재배 채우는 데만 쓰고 정작 성실히 살아가는 이웃들이 눈물 짓는 모습은 우리 가슴을 참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확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도 결국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없듯이 세상에 비뚤어진 것들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곁에 암행어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막집 처녀 달래처럼 주변의 배고픈 이웃에게 주먹밥 하나 건넬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일 때 비로소 세상은 살만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진짜 암행어사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정의를 지키고 선함을 베푸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영상을 만드는 제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계속 나아갈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전국 어디에서 혹은 먼 타국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지역명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저도 여러분 곁에서 숨쉬고 있음을 느낍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적시고 무릎을 탁 치게 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